차 안에서 혈흔이 엄청 나왔어요. 한두 명이 아닌 것 같다는데요. 총 8명의 여성이 피해자이고 연쇄살인범 조광천이 마지막 피해자를 묻었다고 추정되는 개포동 인근의 야산입니다. 우리 스키 열자! 버러지 같은 것들. 손들어! 똑바로 말해. 무슨 얘기한 거야?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개봉 영화를 깐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뤄볼 영화는요, 연쇄살인범에게 여동생을 잃은 형사와 또 아내를 잃은 남자, 이 두 남자의 분노가 빚어내는 이야기, 영화 살인을 해입니다. 아주경제 아주스타브 홍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살인의뢰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떻게 좀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뭐 편하게 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해서 네. 아무 준비도 안 했습니다. 아, 네. 워낙 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실력이 있어서는 아니고 준비를 해서 많은 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준비를 하다가 제가 너무 의견이 평범해지고 식상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정보는 제가 굳이 전달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바로 지금 컴퓨터로 휴대전화로 찾아보면 다 아실 것 같고 그거보다는 그냥 저라는 사람이 또 우리 이주혜 아나운서가 이 영화를 어떻게 봤나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는 게 요즘 오히려 더 차별화된 정보 아닌 정보가 네.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아주 솔직하게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네.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네. 참 기대가 되고 또 저도 최대한 솔직하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살인 의뢰라는 영화는요, 기존 스릴러물과 좀 차별화된 점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점이 차별화돼 보셨어요? 제가 시사회 때 영화를 봤는데 네. 일단 보통 그 범죄 스릴러물 같은 경우는 범인이 마지막에 잡히곤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미 초반부터 누가 범인인지 밝혀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쵸. 이게 굉장한 이 손병호 감독의 어떤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흔히 범인이 누굴까를 추적해 가던 어떤 장르의 문법일 수 있죠. 스릴러 네. 문법. 그것도 어떤 미스터리 살인물의 문법일 수 있는데 그걸 깨고 범인은 누군지 그냥 탁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미스터리물이 아니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거 그냥 스릴러물. 그러니까 미스터리는 빼고 네. 어떤 긴장만 추구하는데 그럼 긴장을 뭘로 구성해냈나라는 걸 좀 중심으로 봤어요. 근데 네. 첫 번째는 이 박성웅 씨가 연기한 살인자죠. 전 정말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이 존재만으로 너무 긴장감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긴장을 했을 때 무섭기만 하면 네. 딱 졸아가지고 긴장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어떤 절대악이라면 절대악이 이 남자에게 당한 두 남자죠. 여동생을 잃고 부인을 잃고 이 남자들이 그를 극복해내려 하고 제거하려 하지만 그 뭔가 우리가 너무 강한 절대악을 봤을 때 막 네. 극복하기 힘들잖아요. 그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먼저 놀라긴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약하고 이 김성균과 김상경이 느끼는 그 공포를 우리가 분유받으면서 같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손병호 감독이 가지고 갔고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미를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긴장미도 그동안의 긴장미하고 좀 달라요. 그동안은 조금 우리가 연애처럼 밀당 네. 막 이렇게 좀 빠르게 갔다가 네. 좀 이완을 시켰다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어떤 그런 밀당에서 오는 긴장미가 아니라 정말 계속적으로 심장을 쿵쿵쿵쿵 뛰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만약에 뒤에 누가 쫓아와요. 무서워서 막 벽을 향해 달리다가 벽에 가서 탁 손을 부딪히고 어떡해 나 막다른 길인데 갈 거 없는데 하는 순간 영화가 끝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최고의 긴장감을 느끼면서 영화를 아주 재밌게 봤어요. 네.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제 공포
끝이 아니라 공포를 넘어서 마지막에는 이 배우들이 애원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을 죽인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싶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뭔가 내 여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달라. 애원의 목소리. 왜 죽였냐. 슬픔의 목소리. 이런 게 들렸거든요. 그쵸. 이게 만약에 그냥 공포 영화라면 그냥 무섭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걸 굳이 스릴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스릴러를 그 긴장미를 그냥 김상경 씨와 김성균 씨의 공포가 더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들이 가진 어떤 인간적 고뇌, 네. 상처 이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더 깊이 있는 긴장감을 저는 만들어낸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이 박성웅 씨가 만들어낸 이 절대악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이제 조커가 있죠. 배트맨 시리즈에. 그들은 어떤 얼굴에 분장이라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분장 속에 감춰진 선한 내면, 여린 내면이 있을지도 몰라 이런 힌트를 주기도 하지만 그 무서운 찢어진 입과 이런 것들이 네. 주는 그런 게 있는데 박성웅 씨는 어떻게 맨 얼굴인데 웃는데 그냥 조커야. 네. 제가 막 혼자 머릿속으로 CG를 입히는 거예요. 여기 막 박성웅 씨 입이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네. 막 조커 같아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놀랐어요. 그쵸. 네. 그게 굉장히 대단한 연기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남자가 비가 오는 날 주로 살인을 하죠. 네. 그리고 얼굴에 옷에 피가 튀고 나서 빗물에 씻어요. 그리고 본인이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또 감옥에서 한 번에 엄청난 정말 한국 영화에서 남을 만한 굉장한 전라 격투신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 정말 물론 깜짝 놀랐습니다. 박성웅 네. 씨의 그 탄탄한 뭔가 엉덩이의 시선을 뺏기기도 했지만 거기서도 이 몸에 묻은 피들 이게 맨몸에 묻어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걸 또 한 번 그 교도소 샤워실에서 탁 이렇게 씻어내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 살인 자체가 주는 쾌락, 피가 주는 쾌락을 즐기는 사람, 그런 남자구나. 사람이란 말이 맞을까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손병호 감독도 정말 그런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했는데 그가 그걸 만들고 싶었다면 송 감독은 성공한 것 같아요. 이 기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살인으로라는 영화가 박성웅 씨의 영화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 물론 박성훈 씨 영화는 아니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한 4남자 정도의 영화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론 김상경 네네. 씨죠. 네. 네, 형사. 그리고 두 번째는 김성균 씨예요. 네. 그냥 평범한 금융계 네. 회사의 직원이었죠. 직장인. 직장인이었죠. 그리고 또 한 명이 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영화에서 크게 보실 분은 보시고 놓칠 분은 놓치실 네. 수 있을 텐데 김의성 씨. 네, 그 조폭 네. 두목이 이제 감옥에 있는데 네. 그 사람의 이야기가 또 한 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박성웅, 강천이라는 네. 살인마가 있는데 다 그들만의 이 4남자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박성웅 씨 얘기를 먼저 했던 건 김상경 씨는 형사를 많이 했죠. 네. 또 원래 우리나라 형사 캐릭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신선해 보이진 않았고 연기는 굉장히 잘했지만 또 김성균 씨도 마찬가지예요. 연기 아주 잘했고 설득력 있었지만 또 그런 살인 피해자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훌륭한 연기. 근데 저는 오히려 크게 받았던 게 박성웅 씨랑 김의성 씨였던 거예요. 박성웅은 살인마가 많았지만 우리나라 어느 감독 중에서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관객들한테 욕먹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끝까지 악으로 달린 이런 살인마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김의성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폭을 흔히 아주 악랄하거나 네. 아니면은 그냥 되게 인간적이고 재밌거나 좀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되게 현실적인 조폭. 좀 인간 조폭이다 이렇게 그쵸. 보이더라고요. 그냥 이 사람도 인간이다. 자기도 그냥 하나의 사업이라 할 수 없지만 일은 일대로 하다가 후배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네. 그러나 또 절치부심하고 그러다가 또 그걸 되갚을 방법을 우연히 만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어떤 우리보다 네. 가장 의리 있게 약속을 제목이죠. 영화 타이틀. 살인 의뢰의 네. 거래를 딱 지켜내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조폭과 살인마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의리라는 단어가 참 와닿네요. 그리고 이제 김상경 씨는 본인이 이제 간담회 때 제가 이제 질문을 했더니 본인이 이제 아니 살인 의뢰는 물론 살인 의뢰지만 살인의 추억 김상경 씨의 이제 네. 형사 본인 자칭 형사 3부작 중에 첫 번째가 네. 살인의 추억인데 살인의까지 제목이 같아요. 세 글자가. 그걸 이제 저는 이제 그거랑 좀 비교하면서 그때는 너무너무 그놈을 잡고 싶은데 정말 잡고 싶은데 못 잡고 끝나잖아요. 못 잡고 끝나서 더 잡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뭐 스포일 수 있지만 잡는단 말이에요. 네. 그 소감을 물었는데 본인이 갑자기 뜬금없이 몽타주 얘기를 해요. 그 어떤 분이 댓글을 올려주셨더라 이러면서 김상경의 형사 3부작 시리즈 중에 뭐 3탄이다. 마치 살인의 추억과 몽타주도 있었고 그래서 형사 3부작 같다는 느낌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참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살인의 추억은 물론 송강호 씨의 영화지만 김상경 씨 잘했어요. 그 또 어린 배우가 젊은 배우가 송강호 씨 옆에서 기죽지 않고 굉장히 영화의 한 축을 잘 담당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네. 몽타주 얘기는 망해먹은 얘기를 왜 본인이 무릎 꿇을까? 저는 그 생각했어요. 네. 사실 저도 몽타주는 안 봤거든요. 안 본 분도 네. 많으시지만 안 보길 잘하셨어요. 보면 그래요? 더 실망이야. 어머. 김상경 씨 연기도 별로 못했고, 예, 박영우 씨랑 그 같이 나왔는데, 별로였어요. 그럼 여기선 본인이 메인이거든요. 아. 근데 메인 역할을 살인의 추억의 송강호 씨만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봤는데요. 엄정화 씨의 연기에 몰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제일 잘했어. 엄정화 씨가. 네. 네. 근데 그분이 굳이 뭐 형사 역할이 같다고 해서 3부작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 몽타 좀 빼고 싶고 살인의 추억 때 어떤 서브로서 잘했다면 이번에는 메인으로서 아주 영화의 중심을 잘 잡았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네. 제가 김성균 씨 한참 이 영화 찍을 때 좀 봤었어요. 사석에서 보고 언뜻 뭐 그때 촬영씬이 뭐 이렇게 몸을 단련해서 누굴 죽이려 하고 요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또야? 네, 이제 강풀 네. 원작 만화를 원작으로 한 네. 이웃집 갑자기 이웃사람이요. 뭐죠? 이웃사람. 네. 그때도 이제 살인마였잖아요. 네. 저 그거랑 언뜻 뭐 이렇게 죽여 막 이런 얘기 듣고 또야? 그거 자꾸 이렇게 비슷한 캐릭터 벌써부터 겹치면 안 되는데 네. 되게 좀 조심스러워요. 아니 그 똑같은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보시면은 아는데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그러니까 살인마야 말씀하셨구나. 아니야 막 이랬더니 아니라고 하길래 그럼 다행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사실 사석으로도 사과를 드려야 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영화도 안 봐놓고 시나리오도 이 재밌다고 소문난 이 네. 시나리오도 안 본 주제의 성균 씨 제가 감히 또야라고 말했던 거 사과드립니다. 연기 너무 차별화되게. 기존에 못 봤던 김성균 씨를 또 본 것 같아요. 뭐냐면 요번에 보면 김상경 씨와 김성균 씨의 공통점이 캐릭터 변화를 겪는 인물들이잖아요. 네. 여동생이 죽기 전과 후, 아내가 죽기 전과 후.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죽기라는 말도 그냥 스토리상 말씀드리는 거고 여동생이 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건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판단하시고. 네. 하여튼 그 사건 전후로 이 두 인물이 굉장히 달라져요. 이 김상경, 태수라는 형사는 굉장히 그전에는 껄렁껄렁하면서 마치 가족끼리 왜 이래 김상경 씨처럼 그냥 껄렁껄렁하고 재밌고 그러면서 촉이 이렇게 살아있는 형사였는데 네. 그 뒤로는 굉장히 진지해지고 분석형 형사가 되죠. 네. 근데 또 김성균 씨도 보면 고전에는 그냥 아내를 사랑하고 순하던 사람이 아주 굉장한 반전이죠. 탈바꿈을 해서 아내를 위한 복수를 하는데 그 두 인물이 두 배우가 겪는 캐릭터 반전 그걸 되게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또 칭찬해주고 싶고 근데 특히 김성균 씨는 영화의 주제의식이 저는 김성균 씨로 좀 집중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주희 아나운서가 네. 지금 미혼 이슈가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네. 엄마가 네. 지금 어떤 정신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냉혈한 살인마한테 죽임을 네. 당하신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랬을 때 네. 경찰이 이 사법기관이 다 잡아서 재판을 거쳐서 처벌해 주시기를 기다리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갑자기 지금 여전사가 돼가지고 네. 트레이닝을 하고 해서라도 네. 어떻게 해서라도 아니면 미인계를 써서라도 네. 개인적 복수를 하시기를 꿈꾸시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공권력에 맡겨야 되는데 정말로 승연을 이해를 하는 게 저도 승연처럼 정말 사적 복수가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법적 처벌이냐 사적 복수냐 우리가 사실 다 실행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는 다 사적 복수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속에서 태수라는 형사도 생각을 했겠죠. 네. 근데 직업이 형사잖아요. 어떤 큰 트랩 안에 갇힌 거죠.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공권력이니까. 그래서 더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승연이라는 인물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더 저희하고 심정을 같이 하면서 그 갈등, 법적인 처벌, 응징과 사적 복수 사이에서의 어떤 심리적 갈등을 대변해준 인물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감히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김성균의 영화다. 네. 이런 식으로 다 따져보다 보면 이건 김상경의 영화기도 하고 김성균의 영화기도 네. 하고 박성웅의 영화기도 하고 김의성의 영화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부수적으로는 저는 조재윤의 영화기도 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전 사실 조재윤 씨가 하도 입담도 좋고 말도 네. 잘하고 막 이래가지고 무슨 코미디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리고 연기를 해도 TV 연기를 볼 때는 제가 그동안 아마 잘 저랑 코드가 맞는 게 없었나? 좀 그냥 그랬어요. 네. 근데 이번에 김상경의 이제 후배 형사 역할을 하는 걸 보면서 어머나 배우셨네요. 이분이 배우셨네.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하시더라고요. 네. 심지어 나한테 씬이 많이 주어지지 않고 대사가 많지 않은데 내 감정을 관객한테 오해 없이 적절하게 전달했다.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니거든요. 사실 나오신 컷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영화의 마지막을 제가 스포일러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마지막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조재윤 씨의 역할이 어마무시하게 크죠. 엄청납니다. 네. 근데 그 역할을 보고 우리가 나라도 저렇게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네. 조재윤 씨가 그 앞에서 대사가 많지 않고 출연씬이 많지 않아도 자기의 감정을 충분히 우리한테 전달했던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또 조재윤의 영화라고 보고 싶고 이런 걸 또 통틀으면 손병호 감독을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감독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중에 배우 디렉팅, 연기에 대한 디렉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모든 배우가 워낙 다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감독이나 잘 끌어냈다고 뽑아냈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네. 만약에 정말 뽑아낸 거 하나도 없이 그들이 다 해낸 거라면 이들을 캐스팅한 감독을 칭찬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칭찬만 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좀 영화계 쪽에서 이렇게 뭐 먹으신 거 아니세요? 아니 영화계 촌지는 네. 네 사라진 지 진짜 오래고요. 네, 그래서 그런가요? 촌지를 네, 다만 요새 식사 대접을 하죠. 아. 시사회 당일날 보통 미디어데이라고 해서 이제 배우들하고 가볍게 술도 마시면서 영화 얘기를 편하게 하는데 저 안 먹었습니다. 아, 네. 잃어보겠습니다. 그 미디어데이 안 갔고요. 밥 네. 안 얻어 먹었고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 여러 배우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친한 소속사 쪽이 박성웅 씨 쪽이에요. 네. 그런데 박성웅 씨가 그날 시사회 네. 보다가 쓰러졌죠. 네. 그래서 응급실로. 네, 사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질문도 못했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미디어데이에 오나 미디어데이 가서라도 좀 성우 씨랑 얘기를 해보려고. 네. 근데 못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하고 안 갔고 근데 박성웅 씨 얘기를 그러면 또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아니 키는 완전 거의 막 그렇게 크고 그 근육이 연기를 그 무서운 살인마 연기를 하는데 마음이 심약해요. 아, 그래요? 실제로 그 연기를 네. 하고 가서 밤에 자기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 막 살인 장면을 찍은 그 다음에는 막 그랬고 이 영화의 명장면 그 전라 격투신 그걸 본인이 이제 시사에서 보면서 이게 잘 나왔을까 긴장을 하다가 원래 몸살기도 있었는데 졸도를 한 거예요. 잠시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을 간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너무 오고 싶었을 네. 주연으로서의 이 간담회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의 고뇌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박성웅 씨 진짜 무섭고 보면 저놈의 멘탈이 궁금할세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 연기를 잘하는 거고 네. 오죽 심약하면 연기하고 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영화를 보다가 자기 연기를 보다 쓰러져서 응급실을 가겠어요. 네. 정말 그 댓글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나쁜 놈의 끝이다. 그죠? 네. 끝이에요. 대한민국 영화사에 이보다 더한 제가 없는 것 오죽하면 같습니다.
안 칠했는데 조커야. 네, 그죠? 네, 엄청난 또 박성웅 씨의 매력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고요. 네. 영화의 극찬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실 이 극찬 제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이지 아나운서가 처음에 PD님하고 네. 의논을 해가지고 첫 번째 영화를, 우리의 첫 번째 영화를 살인 의뢰로 하겠다고 하는 거야. 네. 저 사실 좀 맥 빠졌어요. 아, 정말요? 박성웅 씨 너무 좋아하고 김성규 씨도 좋아하고 김의성 씨 특히나 굉장히 좋아하지만 네. 어떻게 이걸 또 영화 그렇게 뭐 큰 거 같지도 않고 뭐 유명한 사람도 안 나오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까고 싶은 배우들이 있거든요. 까고 싶은 배우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막 좀 기대감도 없고 그래서 이거 뭐 아이템 나올까 이랬는데 영화를 보면서 또 그때 반성을 했죠. 야, 영화를 이렇게 선입견으로 보면 안 돼. 영화 진짜 잘 만들었다, 재밌다 이 생각을 하면서 봤고 네. 제가 원래 살인을 그래 그러면 기대감은 없지만 개봉 영화를 깐다니까 제대로 까주겠어. 막 씹어주고 비판해줘야지 했는데 네. 이렇게 극찬을 하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네. 알겠습니다. 자,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와 또 치열한 전개가 돋보였던 영화죠. 살인을 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개봉 영화가 깐다 아주경제 아주스타부 홍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찾아올게요. 네, 다음에는 정말 한번 까보겠습니다. 네. 네.